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방귀 냄새가 유독 독하지 않으신가요? 썩은 달걀 냄새, 유황 냄새, 혹은 뭔가 썩어가는 것 같은 그 불쾌한 냄새가 평소보다 훨씬 심해졌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귀 냄새는 단순한 민망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냄새의 정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어떤 내부 변화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먼저 방귀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 평균 10회에서 20회 정도 방귀를 배출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 최대 40회까지도 정상 범위로 보고됩니다. 방귀의 성분 대부분은 냄새가 없는 가스입니다. 질소, 이산화탄소, 수소, 산소, 메탄이 전체 방귀 부피의 약 99%를 차지하며 이것들은 냄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귀 냄새는 어디서 올까요? 나머지 1%도 채 안 되는 소량의 황화합물, 특히 황화수소라는 기체와 인돌, 스카톨, 암모니아 같은 성분들이 그 독한 냄새의 원인입니다. 양은 극히 적지만 냄새 강도는 압도적입니다.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 인돌과 스카톨은 분변 냄새, 암모니아는 자극적인 화학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냄새 성분들을 누가 만드는가? 바로 우리 장 안에 사는 수십조 마리의 미생물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미생물이 어떤 비율로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따라 방귀의 냄새 강도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냄새 물질 생성이 적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황화수소를 비롯한 냄새 물질 생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방귀 냄새가 갑자기 심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 균형이 무너졌다는, 즉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황화수소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화수소는 황산염 환원세균이라고 불리는 특정 미생물이 황이 들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가스입니다. 소량의 황화수소는 실제로 인체에서 중요한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을 이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잉입니다. 황화수소 생성 세균이 과도하게 번식하면 장 안의 황화수소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이것이 장점막 세포를 손상시키고 장벽 투과성을 높입니다. 장벽 투과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소위 새는 장이라고 불리는 상태로 장 내부의 세균이나 독소 성분이 혈관 안으로 침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면역 체계가 과활성화되며 만성 염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황화수소 생성 세균의 과잉 증식은 대장의 상피세포 손상, 염증성 장 질환 발생, 심지어 대장암 위험 증가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귀 냄새가 특히 독해지는 주요 원인과 그것이 의미하는 내부 변화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특히 붉은 육류, 달걀, 유제품, 가공육을 평소보다 많이 먹었을 때 방귀 냄새가 극도로 심해집니다. 단백질은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 흡수되지 못한 경우 대장으로 내려옵니다. 대장에 있는 세균들이 이 단백질을 발효시키는 과정을 부패 발효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황화수소, 인돌, 스카톨, 암모니아 같은 냄새 물질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붉은 육류는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인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이 풍부해서 황화수소 생성을 더욱 촉진합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동물성 식품, 특히 붉은 육류와 가공육 위주의 식습관이 장내 황대사를 촉진하는 세균 패턴을 형성하고 이것이 전체 사망률 및 질병 이완율 증가와 연관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에서 방귀 냄새는 단순히 어제 삼겹살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장내 세균 생태계가 단백질 부패 발효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 즉 장내 생태계의 붕괴입니다. 건강한 장 안에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과 같은 유익균이 우세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발효시켜 냄새가 없거나 오히려 장에 유익한 짧은 사슬 지방산을 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항생제 복용, 스트레스, 가공식품 위주 식사,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이 반복되면 유익균이 줄어들고 황화수소를 생산하는 황산염 환원세균이나 단백질 부패를 일으키는 유해균 비율이 늘어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 또는 디스바이오시스입니다.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에서는 냄새 물질 생성이 증가하고 방귀 냄새가 평소보다 훨씬 강하고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장 점막 손상, 면역 기능 저하, 만성 염증 및 다양한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소장세균 과증식, 영어로는 SIBO라고 합니다. 소장은 원래 세균수가 매우 적어야 하는 구역입니다. 정상적인 소장 내 세균수는 대장의 약 100만 분의 1에서 1000만 분의 1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원인으로 소장 안에 세균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어야 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세균에 의해 발효 및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SIBO입니다. SIBO가 있는 환자의 3분의 2에서 복부팽만, 과도한 가스 생성, 악취성 방귀가 주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음식을 먹은 직후 불과 30분에서 1시간 만에 방귀가 극도로 심하게 나오는 경우, 음식에 관계없이 항상 방귀 냄새가 독한 경우라면 SIBO를 의심해야 합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SIBO 유병률은 30%에서 85%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SIBO는 수소 호기 검사나 메탄 호기 검사라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유당 불내증이나 기타 음식 불내증입니다. 우유나 유제품을 먹고 나서 유독 방귀 냄새가 심해진다면 유당 불내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하면 소화되지 못한 유당이 그대로 대장으로 내려가 세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대량의 가스와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글루텐 불내증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문제가 되는 포드맵 식품들, 즉 발효 가능한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폴리올이 풍부한 음식들도 특정 세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독한 냄새의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변비로 인한 장내 정체입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대변이 대장 안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됩니다. 이 대변에 포함된 유기물이 세균에 의해 계속 분해되고 발효되면서 냄새 물질이 지속적으로 생성됩니다. 장 안에 오래된 내용물이 많을수록 방귀 냄새는 더 심해집니다. 변비가 만성화되면 장내 유해균이 증식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시 방귀 냄새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귀 냄새가 독해지는 것 자체가 항상 심각한 질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뭘 먹었느냐에 따라 하루 이틀 냄새가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먼저 악취방귀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식습관과 관계없이 항상 독하다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나 만성장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방귀 냄새와 함께 혈변이나 검고 끈적이는 변이 나온다면 대장출혈, 대장 용종, 대장암을 포함한 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귀 냄새와 함께 체중이 이유 없이 감소한다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와 복통이 동반된다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30분 이내에 극심한 복부 팽만과 악취 방귀가 반복된다면 이것은 모두 병원에 가야 할 신호입니다. 대장암은 초기에 독한 방귀, 변비와 설사 반복, 혈변, 잔변감, 급격한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복합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은 일시적인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한 악취 방귀는 생활 습관과 식단 변화만으로도 상당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귀 냄새를 줄이고 장내 환경을 회복하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함유식품 섭취 조절입니다. 방귀 냄새가 특히 독할 때는 일시적으로 황함유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황 함유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은 붉은 육류, 달걀 노른자, 마늘, 양파, 브로콜리, 양배추, 계란 등입니다. 이 음식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 건강에 좋은 식품들입니다. 그러나 장내 미생물 불균형 상태에서 이것들을 과도하게 먹으면 황화수소 생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의 비율을 늘리고 동물성 단백질 비율을 잠시 줄여보세요. 두 번째는 천천히 먹고 꼭꼭 씹기입니다. 빠르게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어 가스 생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으로 내려가면 세균에 의한 발효 및 부패가 더 활발해져 냄새 물질이 많이 생성됩니다. 한 입을 최소 20번 이상 씹는 습관이 소화 개선과 방귀 냄새 감소 모두에 직결됩니다. 세 번째는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으로 유익균 먹이기입니다.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유익균이 증식하고 황화수소 생성 세균이 상대적으로 억제됩니다. 바나나, 귀리,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에 들어있는 이눌린과 프룩토올리고당, 현미와 같은 저항성 전분이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단, 처음에는 소량씩 늘려가야 합니다. 급격히 늘리면 오히려 일시적으로 가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발효식품으로 유익균 직접 보충하기입니다. 잘 익은 김치, 무가당 요거트, 된장 등 천연 발효식품을 매일 꾸준히 드시면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유익균이 보충되어 황화수소 생성 세균의 증식을 경쟁적으로 억제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SIBO가 있는 경우에는 발효식품 섭취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SIBO가 의심된다면 전문의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가 심해지고 장 안에서 내용물이 오래 머물며 발효 및 부패가 증가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장통과 시간을 단축하고 악취 방귀를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7일 장내 환경 회복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차에는 오늘 먹은 음식을 기록합니다. 특히 붉은 육류, 달걀, 가공육, 유제품 섭취량을 적어두고 방귀 냄새 강도를 1부터 10 사이의 숫자로 기록해보세요. 2일차에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평소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대신 두부, 연두부, 잡곡밥, 나물 반찬 비중을 늘립니다. 냄새 강도를 다시 기록하고 전날과 비교합니다. 3일차에는 아침 식사에 무가당 요거트 100g과 바나나 반 개를 추가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동시 공급 시작입니다. 4일차에는 점심이나 저녁에 생김치 3큰 스푼을 추가합니다. 5일차에는 식사 속도에 집중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식사에서 한 입을 최소 20번 씹는 것만 의식적으로 실천해보세요. 6일차에는 저녁 식단에서 붉은 육류를 완전히 제외하고 등 푸른 생선, 닭가슴살, 콩류 중 하나로 대체합니다. 7일차에는 일주일 동안 기록한 냄새 강도 변화를 되돌아봅니다. 식단 변화와 방귀 냄새 강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음식이 냄새를 더 악화시키는지 패턴을 파악합니다. 이 7일 기록이 여러분 자신의 장내 미생물 반응 지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방귀 냄새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냄새의 주범은 황화수소를 비롯한 황화합물이며 이것은 황산염 환원세균이 황함유 음식물을 분해할 때 만들어집니다. 냄새가 갑자기 심해졌다면 그것은 단백질 과다 섭취, 장내 미생물 불균형, 소장세균 과증식, 변비, 음식 불내증 중 하나 이상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은 식단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지만 수개월간 지속되거나 혈변 체중 감소, 복통과 같은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방귀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방귀 냄새 개선을 위해 시도해 본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일으키는 일상 속 습관들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